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애국적인 축하 행사는 미국 단결의 연약한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벤스 볼턴은 누구인가? 미네소타주 의원 총격 사건 용의자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에서 벌어진 군사 퍼레이드와 대규모 시위의 이중적인 풍경,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미국 정치의 복잡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는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관한 이 행사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위험 있는 국가기념 행사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깊은 정치적 분열과 불안이 드러났습니다. 퍼레이드는 독립전쟁 당시에 군복을 입은 병사들부터 2차 세계대전의 셔먼 전차, 현대전에서 사용되는 에이브럼스 전차와 브래들리 전투 차량까지 등장하면서 역사를 되짚는 장면으로 구성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열대에서 경례를 올렸고 이어서 신병과 재입대 군인들을 위한 입대식을 직접 주재했습니다. 그는 짧은 연설을 통해 미군은 지난 250년 동안 사악한 제국과 폭군을 물리쳐왔다고 강조하며 군의 용맹과 역사적 성취를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이 퍼레이드가 열리던 같은 날 미국 전역에서는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왕은 없다라는 이름 아래 조직된 이 시위는 대통령의 권한 확대 시도와 이민 정책,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보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시위는 뉴욕, 필라델피아,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마이애미, 휴스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시청 앞에서 수천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 방위군이 인도에 배치되어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는 충돌도 있었고 최루탄과 섬광탄, 후추탄이 사용되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미네소타에서는 정치적 충격이 더해졌습니다. 2명의 주 의원이 총격을 당해 그중 1명이 목숨을 잃었고 당국은 이들이 정치적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낙태권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 정치인을 노린 표적 명단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 주의회는 보안 위협을 이유로 의사당을 일시 대피시켰고 워싱턴에서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긴급 전화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노킹스 시위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이고 주 주민들에게 시위 참여를 자제하라는 경고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퍼레이드 현장인 워싱턴은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논란이나 미네소타 총격 사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고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이라는 중대한 외교 문제에도 침묵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시민들에게 이번 퍼레이드는 단순한 군 기념 행사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과시로 비춰졌습니다. 특히 그는 최근 로스앤젤레스 시위 진압을 위해 해병대와 연방 방위군을 투입하며 지역 공무원의 반대를 무릅썼고 이런 모습은 민주주의의 균형을 흔드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시위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분노와 좌절이 표출됐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수천 명이 트럼프 타워 앞을 지나며 부끄러운 줄 알아? 를 외쳤고 필라델피아에서는 미네소타에서 벌어진 비극을 들은 시민들이 걱정과 동시에 결기를 다졌습니다. 폭력이 걱정되지만 겁먹지 않겠다는 한 참가자의 말이 인상 깊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풍경은 완전히 일방적이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퍼레이드를 보며 감동을 받았고 일부는 이 퍼레이드 자체가 언론의 자유와 미국이 지닌 위대함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사 말미에는 7월 4일을 기념하는 불꽃놀이와 애국 음악 콘서트가 열렸고 관중들은 군용 탱크가 지나간 거리에서 기념 티셔츠를 사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느 판매원은 준비한 티셔츠 500장 중 대부분을 팔았다며 좋은 하루였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이중적인 단면을 상징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퍼레이드와 동시에 벌어진 전국적인 시위, 그리고 그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애국심을 표출하는 시민들. 이번 사건은 미국이 얼마나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품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날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정치인 총격 사건의 중심에 선 인물 벤스 볼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바탕으로 복잡한 사건의 전모를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미네소타의 한 평범한 도시 외곽. 조용하고 평범한 중년 남성이 평소와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벤스 루터 볼터, 나이 57세. 그는 보안업체를 설립하려 했던 전직 목사이자 정치인들과도 일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지난 토요일, 미네소타 정치권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전 하원 의원이자 민주당 대표였던 멜리사 호트먼과 그녀의 남편 마크가 사택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했고 상원 의원 존 호프먼과 그의 아내도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의 용의자, 바로 볼터의 소행으로 지목되면서 사건은 더욱 무게를 얻게 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볼터는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의 집에 접근했고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의 차량은 실제 순찰차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의 차에서는 미네소타 내 낙태권 지지자와 공무원 수십 명의 이름이 담긴 명단이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이 명단이 이번 사건의 동기를 설명해줄 단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잘 알았던 사람들은 이 사건이 믿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볼터와 몇 년간 룸메이트로 지냈던 데이비드 칼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반낙태 신념을 갖고 있었지만 특별히 극단적이지 않았어요.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지만 폭력을 말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볼터의 삶은 모순과 다면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목사로 활동하며 콩고, 중동 등지에서 선교 활동을 했고 폭력이 해답이 아니라고 설파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민간 보안업체를 설립하고 경찰차와 유사한 차량을 운전했으며 웹사이트에서는 자신이 세계 여러 분쟁 지역의 보안 전문가로 일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그는 애견 사업도 운영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shepherd 견종을 개량하는 일을 해왔고 이 또한 그가 추구한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계는 불안정했습니다.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가 수입이 끊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과거주 정부의 인력개발위원회에도 이름을 올린 적이 있었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 시절에 임명된 이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호정당 없음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정치적으로 한쪽에 확실히 속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극단적인 행동으로 몰고 갔을까요? 칼슨은 금요일 밤 볼터로부터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불안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날 밤 볼터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방에 들어갔고 칼슨은 그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총성이 울렸습니다. 현재 FBI는 볼터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체포의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00의 현상금을 걸고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미네소타 외곽의 시골 마을 그린 아일에는 검문소가 설치되고 헬리콥터가 상공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볼터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여전히 도주 중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앙, 정치, 극단주의, 정신건강, 경제적 좌절 이 모든 것이 얽힌 복합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사회는 신념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폭력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또는 특정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해서 누군가를 범죄자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극단적 신념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될 때 사회 전체가 그 피해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